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래스 나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편입니다. 저 익숙하시죠? 저는 멀티캠퍼스의 유춘아입니다. 오늘은 클래스 나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편, 이은 2편 비대면 교육 기업 적용 사례편입니다. 앞서 1편에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실제적인 사례가 정말 궁금해요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웨비나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 웨비나에 접속해 계시나요? 바로 쓰기 힘들죠? 제가 번호로 답변할 수 있도록 쉽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회사 내 자리다. 2번 회사 회의실이다. 3번 집이다. 재택근무 중이시군요. 그리고 4번 기타, 외부 같은 장소이다.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3초 시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회사 자리이신 분들은 아마 이어폰을 끼고 접속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수강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이제 모두들 웨비나에 참석하실 준비가 됐죠? 준비되셨으면 제가 힘낼 수 있도록 채팅창에 고고고 입력을 해주세요. 고고고! 먼저 가장 소프트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 이거 밀레니얼 세대나 익숙하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못하는 거 아니야? 임원분들이나 보직 간부들한테 무리인 거 아닐까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첫 번째 A기업 사례인데요. 이전에는 집합교육으로 매달 임원 특강을 한 번씩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합교육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자 계속 중단을 하고 있다가 5월부터 멀티캠퍼스와 함께 임원 특강을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우려와 달리 임원분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교육 특강에 비해서 월등히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매월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까지도 진행을 했을 거고요. 연말까지 쭉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보직 간부 교육까지 확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려는 좀 사라지셨죠? 나이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 안내와 가이드가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전 설문이나 지난 웨비나 때 나왔던 질문들을 유심하게 살펴봤는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멀티캠퍼스의 상호작용 강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편을 준비한 사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상호작용 전략이 어떻게 구사가 되는지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인데요. IT 교육 사례, 파이썬을 활용한 교육으로 클래스별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5차수를 완료한 교육입니다. 만족도 4.73,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기록해서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40차수로 확대하기로 한 교육입니다. 원래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했었던 교육인데요. 일일 8시간 교육으로 진행을 하다가 비대면 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일 6시간으로 압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주간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IT 교육의 특성상 실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 교육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실습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실시간 참여 유도. 멀티캠퍼스의 클래스 나우 교육에는 기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실시간 참여 유도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체에 대한 의견이나 소감을 묻는 정도 외에도 강사님이 핵심 내용 체크를 위한 돌발 퀴즈를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학습자들이 강의의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사와 학습자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이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뒤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상호작용, 소통 유도 전략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 다음 사례에서도 끊임없이 리마인드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 전략은 바로 직접 해보는 실습입니다. 비대면 교육이라고 해서 실습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배운 내용을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개념, 예시 등 이론 학습하고 실시간 과제, 리뷰 워크숍들을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비율로 따지다면 한 50% 대 50% 반반 진행하는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습 진행 시에는 상세한 실습 가이드를 사전에 제공을 해서 실습을 따라가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실습 진행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강사님과 실습 조교가 함께 질의응답에 대응하게 됩니다. 실습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본 교육에서는 구글 콜앱이라는 온라인 실습 랩을 활용을 합니다. 장소나 PC 사양에 상관없이 파이썬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실시간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게 10일 동안의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생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는 저희가 1:1 면담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교육 중에 어려움을 면담을 통해서 청취를 했고요. 데일리 설문을 통해서 학습 이해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청취한 내용은 물론 강사님과 함께 바로 교육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10일간의 교육 동안 강사하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운영 매니저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니만큼 교육 운영자는 늘 얼굴을 공개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데일리 이벤트를 통해서 친밀도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벤트는 친밀도 외에도 비대면 교육 중 실시간 활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실습 진행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네, 강사님과 실습 조교님과 상호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실시간 질의응답 외에도 하루에 3시간 동안 오픈 질문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채팅을 해서 대응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담 실습 조교 배정, 실습형 비대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사들이 일일이 학습자와 1:1 작용들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 실습 조교가 나서서 비대면 실시간 강의 중에서도 Q&A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교육에는 4차의 결침 면담이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라이브 교육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접속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런 부분부터 교육 소감하고 학습 동료에 이르기까지 학습자 요청을 4차에 거진 면담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강사와 운영진에게 상시 공유하고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철저한 사전 리허설입니다. 비대면 실시간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비대면 학습 촉진 기법을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에도 익숙하지 않으세요. 카메라하고 아이 컨택하는 방법도 굉장히 낯설게 여기시기 때문에 실제로 비대면 교육 실시 전에 스튜디오나 아니면 카메라나 웹캠 같은 장비를 사전에 대여해서 익숙해지고 장비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비대면 교육 설계도 강사님하고 물론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설계와 실행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 꼭 사전 리허설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는 C사의 외국어 장기교육 사례입니다. 외국어 교육을 설계할 때 무척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반 교육하고는 달리 굉장히 발화가 중요한 교육이다 보니 이게 비대면으로 실행이 잘 될까? 학습자들이 몰입을 못하는 건 아닐까? 비대면 교육 시에 참여도가 매우 낮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설계 전략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외우기도 쉽죠? 369 학습법입니다. 30분 수업하고 60초 인터랙션을 쭉 유지를 하며 최종적으로 일일 발화가 90분이 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게 3단계의 교육 전략인데요. 테마 학습이라고 해서
강사, 외국인 강사입니다. 외국인 강사와 학습자, 다수간의 멀티캠퍼스 외국교육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최적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외국어 학습에는 30분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구나. 다른 분야의 교육과는 달리. 그래서 30분 수업으로 모든 수업을 구성을 합니다. 이론 수업 외에도 마찬가지로 30분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론 교육 후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강사님들도 팀플레이나 발표, 토론과 같은 사교작용에 참여를 하시기는 하죠. 이 30분으로 각각 구성된 테마학습과 액티비티의 기본 원칙은 60초 인터랙션입니다. 60초마다 학습자의 입을 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는 사전에 소개해드렸던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어, 중국어냐, 영어냐에 따라서도 다른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입니다. 과제는 매일매일 특정 상황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에 관련된 답변을 90초로 녹음을 해서 파일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제출된 과제는 강사진의 피드백과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액티비티뿐만이 아닌 이론 수업에서도 60초마다 발화할 수 있게 만드는 노하우, 이 노하우를 다음에 진행하는 3편 웨비나에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D사의 MBA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MBA 프로그램도 아니고 심지어 액션러닝 기반의 블렌디드 교육입니다. 6개월 동안 매월 1개의 MBA 과목을 수강을 해서 총 5개의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요. 매월 전략 워크샵 1회씩 총 5번, 그리고 액션러닝 조별 워크샵도 1번씩 총 6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실시간 결과 발표회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은 이러닝 교육이고요.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액션러닝의 꽃은 뭐니 해도 조별 토론이죠. 비대면 조별 토론과 워크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닝 학습 후에 액션러닝으로 해결을 할 현장의 과제들을 도출을 하고요. 조별 워크샵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모듈 특성에 따라 학습자들끼리 모여서 워크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액션러닝 정당 교수님을 모셔와서 같이 참여하에 피드백을 받는 모듈도 있었습니다. 전담 운영자가 매 워크샵에 참여해서 학습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토론을 퍼실리테이팅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액션러닝의 두 번째 꽃 잘 아시겠지만 액션러닝 코치의 면밀한 코칭입니다. 앞서 도출한 과제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코칭님들의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액션러닝 산출물은 코칭 전에 사전에 제출을 하고 면밀하게 코치님들에게 사전 검토 후에 비대면 라이브 코칭을 통해서 코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 액션러닝 코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상세하게 검토를 하려면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될까요? 간단하게 퀴즈 같죠?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코치님의 사전 검토를 위해서는 운영자의 액션러닝 산출물에 대한 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두고 산출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코치님들이 피드백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이 D사의 MBA 프로그램은 대면 교육과 유사한 수준의 학습 만족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장기 교육 동안 굉장히 지칠만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전에 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비대면 액션러닝 상호작용 설계를 굉장히 잘했던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E사의 러닝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비대면 블렌디드 교육입니다. 러닝 클라우드 플랫폼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 러닝 클라우드 플랫폼은 누구의 러닝 플랫폼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까요? 너무 정답이 뻔하죠? 제가 시간 많이 안 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네, 맞습니다. 멀티캠퍼스의 러닝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번 교육 사례는 굉장히 대규모 학습자 235명이 학습자를 승격 구분에 따라서 직급별 4개로 구분하고 각각 캠퍼스를 별도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무려 이 교육기간도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의 비대면 교육은 모두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상세한 내용 보시면은 1개월 동안 굉장히 다양한 학습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새로운 상황 직면, 승격 교육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새롭잖아요.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됐습니다. 그런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 인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쭉 학습 흐름을 거쳐서 워크 트랜스포메이션, 세대가 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경험 교육까지 학습 주제를 다양하게 도출을 했고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러닝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었던 비대면 교육 모듈을 표시를 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시간이 아닙니다. 사전 설문부터 영상 기반의 사전 학습, 물론 이러닝도 포함이 되죠. 셀프 진단, 과제 제출, 상호 의견 공유 등이 다 러닝 클라우드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오렌지색은 제가 구분하기 편하도록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실시간 비대면 학습을 표시한 겁니다. CEO 특강부터 전문가 대담, 전문가 특강, 컨설팅, 심지어 토크쇼까지 전중후 러닝 디자인 설계에 기반하여 정교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실시간 교육과 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복합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러닝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강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플랫폼에서 진행된 비실시간 학습 결과와 실시간 학습 결과가 모두 이 플랫폼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현황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눈에 학습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결 따로, 과제 제출 현황 따로, 설문 따로 각각 관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성공 요소로 앞서 꼽은 사전 리허설, 실시간 상호작용 전략, 교육생들과의 소통 유도 등 다양한 전략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사례에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총 5개의 강의형, 실습형, 토론형, 블렌디드형으로 진행된 클래스 나우 교육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나기 너무 아쉽죠. 제가 지난 비대면 교육 제가 질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넣어주신 게 조금 실전적인 팁을 더 소개해 줄 수는 없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혹시 첫 번째로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어색함을 깨줄게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질문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교육 지금 웨비나를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첫 질문은 굉장히 접근이 쉬운 질문이어야 됩니다. 발언이 쉽고 채팅을 하기 굉장히 쉬운 질문들로 첫 질문을 해야지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웹캠으로 책상 및 사무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육 참여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보여주고 설명을 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전략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내 창밖으로는 무엇이 보입니다 라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돌아가면서 얘기하시는 전략을 써도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 강화 전략 예시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롤플레이는 아시는 내용이나 제가 스킵하기도 하고요. 이름 부르기가 굉장히 적용하기 쉬운 전략입니다. 강사는 학습자 명단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요. 질문을 할 때마다 오픈형 질문 말고 홍길동님, 성춘향님 이렇게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 학습자들도 긴장을 하게 되고요. 긴장을 하는 만큼 학습 몰입도도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힐링하는 전략인데요. 힐링은 요즘 시중에 있는 개인별로 재료 툴킷을 보내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우편으로 보내를 드리고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만든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적용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를 깨우는 퀴즈와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집중도가 저하가 되는데요. 학습 강화 전략을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적용을 해도 휴식시간 전이나 점심시간 직후에 지루한 느낌을 깨주는 그런 퀴즈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알 것 같아요 하는데 음악 활용 퀴즈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학습자 연령에 맞게 CF 음악들을 준비를 해서 플레이를 하고요. 해당 광고의 제품명을 맞추는 겁니다. 소소하게 기프팅콜까지 드리면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퀴즈와 이벤트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학습자의 교육 수강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경험상 1순위는 무조건 집입니다. 혹은 회의실 같은 굉장히 별도의 회사 내 장소를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현장 상황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그라운드 룰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메신저나 사내 이메일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만 보는 등 그라운드 룰을 굉장히 철저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이동을 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생길 때마다 이벤트나 퀴즈,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자들이 제 시간에 카메라 앞에, 웹캠 앞에, PC 앞에 앉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자석에 비대면 교육 수강 중, 실시간 비대면 교육 수강 중 같은 팻말들을 높이 보이게끔 유도를 하면 업무하다가 김대리 자료 언제 돼? 할래다가 팻말이 있으니까 교육 수강 중이구나 하고 조용히 지나가실 수 있게 이런 학습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교육 담당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모든 팁과 사례들 소개가 끝났는데요. 그렇다고 제 차례가 끝난 건 아니죠.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라이브로 Q&A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웨비나 내용 잘 전달 받으셨죠? 제가 지금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저희 멀티캠퍼스 운영진이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은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올라왔던 질문 중에 답변을 안 드린 질문을 제가 골라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시작했을 때처럼 고고고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힘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쳐주세요. 고고고. 제가 얼마나 많이 올리시는지 봐야겠네요. 네, 첫 번째 헬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실습 진행 시에 교육생들 간의 수준 차이가 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사전 설문을 한다거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전 테스트의 목적은 균등한 사전 지식이 없는 분이 누구인지, 가장 취약한 지식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내서 아까 실습 조교 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더 면밀하게 수업 속도를 따라오고 있는지, 부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닌지 판단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가이드를 드리면 앞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식의 편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혹시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고 강사님을 여러 번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지식이 많으신 분, 지식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을 분반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영씨 님이 고맙습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너무 기대되고 당장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네요. 홍지원님 질문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얼마만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비대면 교육은 대면 교육 대비 강의 시간이 짧을 텐데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가 해본 경험상 대면으로 진행됐던 교육을 비대면으로 대부분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뭐 외국어 교육도 설명드렸고 심지어 실습 교육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 활성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레고를 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2인 삼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조별 액티비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몸을 쓰는 행동이다 보니 그대로 전이하는 거는 다소 어려웠고요. 대신 요새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별로 액티비티 활동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역할은 아마 교육 담당자나
교육 개발하시는 분들의 설계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 캠퍼스가 이걸 잘하죠. 그리고 교육 시간 문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8시간 교육을 저희가 6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2시간 경우에는 저희는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아까 전에 실습 조교님들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리뷰하면서 내재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할 시간을 좀 드려야지 비대면 교육을 따라오는데 부담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알만큼 아는 사람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닉네임이 재밌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실습 교육을 진행할 때 자택이나 사무실 등 장소에 따라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1순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아니면 회의실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끊기지 말아야 되겠죠. 뭐 모바일로 하시는 부분은 와이파이를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랜선, 유선랜 접속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을 저희가 경험을 해서 노하우로 체득한 게 있는데요. 접속 불가한 사이트가 보안 정책 때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교육 중 활동에 사용하는 사이트가 보안에 위계되는 사이트는 아닌지 다 사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망고좋아요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MBA 진행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별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클래스 나우로 진행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때 교수님이나 운영자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MBA 사례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조별 활동을 할 때 조별로 돌아가면서 주비나 웹엑스에 있는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을 해서 방문을 해서 액티비티 내용이나 토론 내용을 듣고 과제에 대한 리뷰를 해주십니다. 운영 매니저들은 이게 모든 강의실을 교수님들께서 도르셔야 되기 때문에 풀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조별로 방문을 해서 토론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문의사항은 없는지, 요청사항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응대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동희님이 저긴 어딘가요? 제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멀티 캠퍼스 선릉입니다. 제가 놓친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승격 교육을 해야 하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아까 하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것과 비실시간을 잘 섞어서 진행하셨던데 이렇게 하면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좀 더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게 실시간하고 비실시간을 섞어서 하는 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100% 비대면 버전의 풀립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풀 수 있고요. 그 전에 이러닝이나 자료를 통해서 사전 지식을 흡수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실시간과 실시간의 장점을 믹스를 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학습이 아니라 균일하게 편향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아주 균등한 제공을 제공할 수 있는 러닝 디자인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호잉님 질문을 놓쳤네요. 질문이 지나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 강사가 있는데요. 사내 강사가 직접 혼자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강사님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시긴 한데요. 갑자기 교육 중에 발생하는 질문들을 다 대응하기 어려우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비상의 오류나 아니면 학습자가 갑자기 접속이 중단되는 등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운영 매니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면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비대면 강사, 개발자가 강의 설계를 도와드리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댓글이 갑자기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강사 1인이서 조교 없이 중간과정 체크를 할 수 있나요? 이게 강사 1인이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어떤 분이시죠? 호잉님이 하신 질문하고 유사한 질문인 것 같아서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집중 도면에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시간 댓글이 한꺼번에 하다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강사 1인이서 조교 없이 중간과정 체크를 할 수 있냐는 질문하고도 맞물리지는 질문 같아요. 역시 저도 댓글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답변을 하고 요 댓글들을 보는데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까 전에 댓글에 참여해줬던 저희 운영진처럼 댓글을 같이 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운영진이 꼭 필요합니다.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채팅 못 해드렸던 거 보니까 굉장히 뒤에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한기님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웨비나 끝난 다음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을 좀 뒤에 보니까 제가 놓친 질문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못 드렸던 질문은 클래스나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편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끝난 뒤에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3편에 IT 과정하고 외국어 과정 저기 실습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웨비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편에서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교육과 실시간 Q&A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조심하시고요. 모두 힘내십시오. 파이팅! 안녕!